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지금 한국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단면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배달 문화 있잖아요. 여기에 혁신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주간동화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업재해, 특히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에요. 뭐랄까 거의 전쟁 선포 이런 수준이라 건설업계가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분위기가 좀 다른데 초소형 전기차 있잖아요. 그걸로 새로운 배달 시스템을 만들자는 제안서예요. 지금 오토바이 중심 배달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도 크니까 이걸 좀 해결해보자는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신은 지금 한국의 산업 안전 정책 방향 그리고 또 배달 문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정부 움직임부터 보죠. 대통령 발언이 정말 강했어요. 피할 수 있는 사고로 목숨을 빼앗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다. 와, 이런 표현까지 썼다는 건 이거 정말 이례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까지 바로 이어졌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거기는 아예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좀 제대로 쓰도록 과징금 제도 도입 얘기도 나왔고요.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이란 표현까지 쓴 걸 보면 의지가 정말 강한 거죠. 특히 포스코 ENC하고 DL건설 여기가 딱 집중 타겟이 된 것 같아요. 포스코 ENC는 올해 벌써 사망 사고가 4건이나 있었고 최근에 또 감전 추정 사고까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결국 대표이사 사퇴했고요. 상황이 심각하긴 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포스코 ENC에 대해서는 건설 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제한 같은 거의 최고 수위 징계까지 지금 고려 중이라고 해요. 면허 취소는 이게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때 동아건설원업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조치인 거죠. 이게 만약 현실화되면 포스코 ENC가 제철소 설비 정비 같은 좀 대체하기 어려운 전문 분야를 맡고 있어서 포스코 그룹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DL건설도 만만치 않아요. 의정부 아파트 현장에서 추락 사망 사고 나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임원 80여 명이 그냥 일괄 사표를 냈다고 하던데요. 80여 명. 이것도 정말 파격적인데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거겠죠. 맞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사망 사고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예요. 자료를 보면 대우건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DLENC 같은 대형사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기업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계 전반의 어떤 구조적인 안전불감증 아니면 시스템 문제 이런 게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게 문제 자체를 좀 예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도 있네요. 배달 현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매년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는 지적. 이거 정말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네, 이 제안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빠른 배달이라는 편리함 뒤에 가려진 배달 종사자분들의 안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상품 가격의 거의 30%에 육박하는 높은 배달 수수료. 이게 또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도 짚고 있고요. 안전하고 비용, 이 두 가지 문제가 딱 얽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초소형 전기차 기반 배달 시스템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낫다고 보는 걸까요? 오토바이 배달이랑 비교해서요? 핵심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단연 안전성이죠. 아무래도 바퀴가 4개니까 이륜차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요. 헬멧 없이도 탈 수 있고 비나 눈 올 때도 상대적으로 운행이 좀 수월하니까 배달하시는 분들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경제성인데요. 지금처럼 음식값에 비례해서 수수료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건당 2,000원대 이렇게 고정 금액으로 딱 정해서 소상공인들 부담을 확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2,000원대 정액제. 네. 그리고 마지막은 당연히 친환경성이겠죠? 전기차니까 대기 오염이나 소음 걱정이 줄어들 거고요. 지속 가능한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제안 내용을 보니까 이미 시스템 개발은 다 끝났고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제안자는 기술적으로는 이미 준비가 다 완료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정책적인 의지, 예를 들면 시범 사업을 좀 해본다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동수단을 다 비교 분석해봤는데 속도, 안전, 효율, 환경 이 모든 면에서 이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이런 자부심 같은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오늘 살펴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참 흥미롭게 대비되네요. 그죠? 한쪽에서는 사고가 난 뒤에 강력한 처벌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고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아예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술 혁신으로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고요. 네, 맞아요. 하나는 좀 사후 대응 성격이 강하고 다른 하나는 사전 예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뚜렷하죠. 우리 사회가 이 안전 문제를 다루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요. 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신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산업 안전 규제 강화와 또 생활 서비스 분야의 혁신 가능성, 여기에 대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들이 우리 경제에 좀 민감한 지점들을 건드리고 있잖아요. 안전 문제에 대해 실패하면 강력히 초벌하겠다는 접근, 그리고 애초에 문제를 예방하는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접근, 장기적으로 더 안전한 일터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강력한 규제와 선제적인 혁신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균형점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